안녕하세요.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랑 홍콩 시장은 2월 첫째 거래일 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시장도 한 1% 넘게 1.7%가량 니케이가 상승했었고, 한국 코스피 지수도 2.7% 정도 오르는 등 아시아 증권 시장 전반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월가에서 이제 공매도 전쟁 등 해서 시장이 불안감이 퍼지는 바람에 아시아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낙폭을 오늘 좀 다들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0.6% 상승했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1.36% 상승했습니다. 15,000선을 다시 회복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아직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2.2% 상승하면서 29,000선을 다시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몇 곡지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는 뉴스입니다. 샤오미는 지난 14일 날 다른 9개 회사와 함께 중국군 관련 기업이라고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요. 국방부가 만든 블랙리스트고요. 여기에 대해서 샤오미가 미국의 국방부랑 재무부를 소송에 걸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걸었고요. 이 블랙리스트는 지금 총 44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블랙리스트로서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국군 혹은 중국의 어떤 정보 당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혹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이고요. 미국인 투자자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오는 11월까지 미국인 투자자들은 다 관련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샤오미는 스스로 독립적인 상장사라면서 기업이나 혹은 소비자를 위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샤오미 공동 창업자인 레이싱과 리빈이 샤오미 지분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또 샤오미 10대 주주 중에서 미국 투자 기관만 한 3곳에 달한다고 샤오미는 밝혔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거래된 샤오미는 이날 한 2.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발표가 난 그 다음 날에 샤오미 주가가 10%가량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샤오미가 지금 소송을 걸은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요. 과연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국방부와 재무부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많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관련해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행보가 투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해가지고 칼럼 하나 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목을 의역을 하자면은 최소한 중국 인민은행은 투기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할 것 없이 모두 주식시장 주가가 강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가 좀 회복세가 좀 더뎌가지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그런 유동성을 걷어들이기에는 좀 먼 듯합니다. 파월 의장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아직 먼 얘기라고 일축을 한 바 있고요.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이 할 일이 파티가 한창 지날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게 중앙은행 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연준은 그런 펀치볼을 못 치우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좀 다른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단기 대출 금리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은행끼리 거래를 하는 하루짜리 레포 금리가 7%까지 올랐습니다. 29일 날 7%까지 가까이 올랐고, 한 22일에 2.5%였으니까요.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금리가 확 오른 건데요. 보통 단기 금리라는 게 춘제 때 유동성 수요가 많아가지고 설날을 뜻합니다.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런 유동성 수요를 좀 상쇄를 해주는데, 지난주에는 도리어 유동성을 좀 회수해가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증시가 좀 급락세, 중국 증시가 급락세로 반응을 했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마진 위원 같은 경우는 자산 거품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중국 언론들이 또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가지를 좀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일단은 지난 4분기에 중국의 싱화유니그룹이라던가 여러 국유 기업들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관련 채권 시장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또 올랐고 회사채 시장이 좀 경색을 했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는 채권 시장이 회사채 시장 좀 안정을 찾았고 회사채 발행액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중국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줄였다 뭐 이런 뜻을 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시장 금리가 좀 오르는 것은 이제 금리가 또 오르는 거는 투기꾼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단 경제가 아주 괜찮으니까 금리가 좀 오르는데 감당 가능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올해 중국 GDP는 연한 8%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도 나올 만큼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괜찮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괜찮은 만큼 유동성을 걷어들여도 좀 부담이 덜하니까요. 중국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 좀 강세장을 먼저 끝낼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지막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 괜찮은 이유는 지난 10월, 11월, 12월도 두 자릿수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코로나에 필요한 어떤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수출 주 품목으로서 많이 팔렸는데요. 일단 동아시아의 어떤 수출 중심의 국가들이 그래도 경제 회복이 좀 괜찮은 모습이고 또 통제를 좀 잘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을요. 중국 경제 회복세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차이신 제조업 PMI에서도 관찰이 됐는데요. 차이신은 일단은 1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5로 12월에 53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좀 낮아졌는데요. 작년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9개월 연속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차이신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경제 회복이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의 속도가 좀 좀 완만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 영국 리서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충격 이후에 경기 반등세가 좀 안정을 됐다. 그러면서도 한동안 추세를 웃돌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한동안은 확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도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